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NB 집중토론의 주정민 교수입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놓고 광주시 안팎이 혼란스럽습니다. 16년째 논란을 거듭하고 있는 사안인데요. 건설 유무와 건설 방식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집중토론에서는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사업과 관련해 전문가들 모시고 함께 얘기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 시간 토론에서 네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변원섭 한국농림협회 호남본부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어서 임영길 도시교통연구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다음은 정봉현 전남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마지막으로 김순웅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우리가 도시철도 2호선 논의를 하기 전에 현재 운행되고 있는 광주 도시철도 1호선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보도록 하죠. 2004년에 개통된 이후에 지금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현재 광주 도시철도 1호선 현황에 대한 얘기 우리 정봉현 교수님께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광주 도시철도 1호선은 지금 동서간의 단선입니다. 그래서 총 연장은 그 20.8km로서 평동역과 녹동역 간에 이제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도시철도 1호선 구간에는 한 20개 정도의 역사가 있고 또 평일에는 이제 8분에서 9분 하루에 240회 정도로 운행을 하고 있는데 이 광주시 도시철도 1호선은 이제 중량전철로서 2004년도부터 운행이 되어서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마 많은 시민들께서 이용을 해보셨을 텐데 과연 그러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현재의 운임이라든지 뭐 승객 규모라든지 이명길 원장님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절도 1호선이 2004년 개통된 이래 최초로 상무역까지 소태 상무역까지 이제 1구간에 우선 개통이 되고요. 그 당시에 약 한 19,000명에서 2만 명 정도의 수송 수요를 보이고 있고 2008년 전구간 평동역까지 이 개통이 되었을 때는 약 3만에서 4만 명의 이용객을 보이다가 최근 호남 고속철도가 개통이 되면서 2015년도부터 약 5만 명 이상이 이제 이용을 하고 있는 앞으로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 광주 시민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지하철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예, 이용객 수 등등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변원섭 본부장님 추가로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이제 1호선 문제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수요 예측이 저는 문제 있었다고 봅니다. 인구 추계는 당초 2017년 기준에 233만 명으로 책정을 했었으나 현재 실질적으로는 146만 명밖에 되지 않았다. 또 이용 객수 역시 2016년 기준에 당초 예상은 1일에 63만 9천 명으로 예상을 했는데 불과 5만 명밖에 이용을 못했다는 굉장히 중요한 오차가 있는 거죠. 또한 운영 적자는 2017년 기준에 있어서 약 190억 원으로 운영 적자를 예상했는데 무려 453억 원의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것도 감가상각 제외하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또한 2025년에 당초 예상은 322억 원으로 손해를 지적했으나 결과는 600억 원으로 예상되는 이런 그 수혜측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수혜측으로서 우리 시민들 세금이 하루에 약 한 1억 5천만 원 정도 땅속에 버리고 있다라고 저는 참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 부분에 제가 1호선 건설 때 그 보고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 90년 초거든요. 그때 당시에 인구 뻥치기가 나오는 게 이제 2011년에 200만을 돌파하고 2012년에 220만 간다고 그랬는데 저는 이제 인구 문제를 다루는 사회학자입니다. 이건 가능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도 이게 공무원들, 업자들 이렇게 해서 이제 막 밀고 나간 것입니다. 이게 꼭 광주 도시철도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무슨 이순환도로 아니면 다른 도시에서도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튀겨내고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당연히 적자가 날 수밖에 없고 이 문제는 또 2호선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1호선 운영에서 수혜측이 잘못됐다. 그래서 이제 적자 운영이 지속되고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호선을 지금 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광주시 수요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예, 교통 이제 도시철도나 이제 공항이나 항만은 수요 예측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그 정확한 수요를 예측을 해가지고 또 그 장래의 교통 수요를 감안을 해서 하는 것은 일반적인 그 과거의 사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도시철도 1호선에 대해서는 두 토론자께서 얘기하신 바와 같이 이제 과다 수요 예측 측면이 있지만은 이제 그 후로 우리나라 이제 교통체계 효율화법이나 여러 가지 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그 수요 예측을 과다하게 하지 못하도록 그 예비 장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예타 제도가 생겼는데, 그래서 그 지금은 수요 예측을 할 때 광주시 같은 경우에 도시철도 2호선 같은 경우에도 150만 정도 전후에 한국교통연구원의 KTDB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철도 1호선에 대해서 과다 수요 예측이라는 것은 광주만의 사례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도 있는 것이고, 또 그런 점 때문에 이제 재정경제부나 혹은 공공투자관리센터가 KDI에 생겨가지고 이 과다 수요 예측을 제도적으로 막는 여러 가지 장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그 공공 타당성 조사에 있어서 예비 타당성 조사가 있었고, 또 비시 분석에 관한 것도 있고, 이와 같은 것을 통해 가지고 감사원에서도 사후 관리를 상당히 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호선과 도시철도 2호선에 있어서는 과다 수요 예측 문제가 상당히 2호선에서는 그렇게 논란의 소지가 없다. 이것이 현재 제도화되는 상태고, 특별히 이제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뭐 기타 인천광역시나 또 대구나 혹은 대전시에서도 똑같은 사례를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 점에 대해서 이제 시민들께서도 또 1호선과 2호선의 수요 예측 방법이나 제도적인 것은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1호선과 제가 한 가지 잠깐만요. 네. 예, 1호선과 2호선의 이제 수요 예측 방식이 다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이 1호선의 경우에도 2015년에 호남 고속철도 KTX죠. KTX가 개통한 이후에는 좀 상황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이명길 원장님 어떻습니까? 네. 도시철도 1호선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당초에 90년대부터 계획을 할 때 이 도시철도 건설에만 주 목적이 있었지, 이것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상 시민분들이나 특히 이제 공무원 사회에서 별 논의가 없었습니다. 네. 이 1호선 때부터 저는 이제 당연히 그때는 이와 요즘 정봉윤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정확한 예측을 위해서 정부에서 노력한다든지 전국을 동일 성격의 도시로 봐서 예측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 없었거든요. 사실상 계획가의 생각이 도시철도 1호선 건설할 때는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뒤에 나오지만 5호선까지 계획이 됐던 겁니다. 네. 그 당시에도 이 도시철도 1호선과 시내버스 또는 역사 위치가 사람들이 환승하고 버스와 지하철이 환승하기 좀 더 편리하게 만들어 가자고 계속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만, 지금 도시철도 1호선이 개통된 10몇 년이 지났더라도 아직까지 이 환승 체계가 제가 수긍할 만한 좀 더 완벽한 수준까지 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광주 같은 경우에는 이 역세권이 형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타도시 같은 경우에는 도시철도가 있으면 역세권이 형성되는데 광주는 아직까지 형성이 되고 있지 않고,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라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한 번 더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겠죠. 예. 수요가 발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적절한 그 교통 환승 체계가 마련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러면 이제 1호선은 이 정도 정리를 하고요. 2호선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하죠. 2호선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2호선 건설 사업, 이제 우리가 오늘 논의하고자 하는 게 1호선보다는 2호선에 집중이 되기 때문에 1호선 논의는 이 정도 정리하고요. 도시철도 2호선 그러면 이제 건설 사업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2호선 건설 사업 이게 굉장히 오래된 얘기입니다. 제가 앞에서 언급했습니다만 16년째 지금 건설 여부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이 재검토가 되고 있고 또 방향 수정 등이 되풀이되고 있는 이유가 뭔지 먼저 그것부터 짚어보도록 하죠. 우리 정봉윤 교수님 말씀해 주시죠. 도시철도 1호선은 이제 1994년도에 5개 노선에 이제 총 연장 그 100km 이상의 이제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02년도에 도시철도 2호선 이제 사업 계획이 국토교통부에 의해서 승인이 나고 또 확정이 되었는데, 이제 그 후에 몇 가지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가 이제 노선의 확도가 있었고, 또 노선의 확대가 확대 순환선으로 해가지고 광주시의 어떤 그 도시발전 추세와 그리고
도시 권역의 확대에 따라서 외곽 지역의 이제 도시교통 수요에 대한 요구가 많았습니다. 또 두 번째는 이제 그 후로 이제 확대 순환선이 이제 고가 방식으로 되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소음 문제라든가 도시 미관 혹은 역세권과의 어떤 조화가 안 되다 보니까 건설 방식에 대한 또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이제 도시철도 여러 가지 계획 과정에 과연 수요가 적정하게 추정이 되었는가, 혹은 또 시민 수렴의 의견이 없는가, 또 적자 운영 문제 등 여러 가지 해가지고 찬반 진영에 이제 많은 것들이 진행이 되었던 겁니다. 따라서 역대 그 민성 시장마다 건설 방식이라든가 혹은 또 여러 가지 도시철도 노선의 확대, 찬반 논쟁에 대한 것,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광주시 정책에서도 장래의 어떤 개인교통수단과 혹은 대중교통수단 간에 어떠한 그 기간교통망과 보조교통망을 어떻게 해서 교통정책을 수립해야 될 것인가, 이런 데에 대해서도 혼선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심지어는 이제 광주시의 전체적인 결과가 그 승용차를 이용을 해서 개인교통수단이 확대가 되다 보니까 과거 2015년 사이에서 2017년 사이에도 도로망의 확충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승용차 통행량은 더 증가를 했고 또 교통 혼잡은 더 어려워졌던 겁니다. 이와 같은 전체적인 과정에 찬반 논쟁이라든가 건설 그 방식의 변경, 그리고 노선의 갈등 때문에 지금까지 이제 진행이 되었던 것이고, 이와 같은 사례는 특별히 이제 지난 민선 시대에서 대전하고 또 광주에 있어서 상당히 큰 논란이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특별히 광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안을 폐기할 것인가, 혹은 원안을 이제 재검토해야 될 것인가, 원안을 수정해야 될 것인가 해서 4년 동안의 시간이 지났던 것이고, 대전의 경우에는 이제 대전의 그 기존 방식이 해가지고서나 다시 이제 기재부에 올렸습니다. 근데 기재부에서 이번에 다시 변경을 해라 해가지고 또 건설 방식이 변경이 되다 보니까 대전 같은 경우에는 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역사적으로 또 어떤 계획 과정 속에서 전개가 되었기 때문에 광주시 도시철도 노선에 관한 것이 16년 동안 이와 같이 찬반뿐만 아니라 이제 중요한, 그래서 우리가 광주시 도시철도 2호선을 사람들이 그 논쟁철이다 혹은 이렇게 뭐 토론철이다 하는 정도로 많은 것이 있어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좋은 방향을 결정을 해가지고 합리적인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오늘 좋은 토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동안의 노선 갈등 운행 방식 여기에 찬반 논란이 있어서 이제 지연이 되풀이되고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우리 김순우 교수님 이 부분 하실 말씀 있을 것 같습니다. 16년 이렇게 끌어왔다 하는 것은 그만큼 급한 일이 아니다는 말도 됩니다. 역으로 봤을 때요. 16년 것이 끌어왔을 때 처음에 시작했을 때나 지금이나 교통 상황에 이런 데 변화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광주의 그 차량 증가, 승용차 증가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차가 는다는 것은 그만큼 탈만하니까 는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역으로요. 첫째, 서울이나 이런 데는 차를 타라고 해도 탈 수가 없기 때문에 안 가지는 사람들이 많이 늘죠. 그 또 한 가지는 광주는 인구의 특성이 시내로 출퇴근하는 사람보다 거꾸로 바깥으로 역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2010년도 통계가 4만 9천 명이 출퇴근하는데 바깥으로, 광주 바깥으로.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은 승용차를 탈 수밖에 없거든요. 버스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주시의 승용차 대수가 늘었다는 것, 그 단순한 수치만 가지고 광주에 지하철이 필요하다, 이렇게 뭐 광주가 체증이 늘어난다 이렇게 하는 것은 무리 추측입니다. 예,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 지연됐다, 뭐 지속됐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러면 이제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사실은 또 이런 갈등이 다시 또 재반복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의 일관성이라든지 정책 추진의 어떤 여러 가지 합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또 논란들이 계속 지적이 됐습니다. 이명길 원장님, 네. 말씀 좀 해주시죠. 상당히 이제 아쉬운 부분이기도 하는데요. 제가 16년 동안 이렇게 논의를 하고 있다는 자체가 그럼 상당히 이제 신중하게 접근해서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논의하고 있다는 것은 광주시 그동안 민선 4기, 5기, 6기 동안 시장이 바뀌면서 너무 정책 위반자가 좀 우유부단했다 하는 이런 것을 느낄 수 있고요. 그로 인해서 사실상 이 피해를 보는 사람은 누굴까? 결국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즉
시에서 집행하는 모든 계획의 최종 수혜자는 시민이 되어야 되는데 이 시민이 되지 않고 시와 이제 시민단체 간 그리고 전문가 서로 이제 토론만 하다 보니까 현재 16년간 이어져 왔었는데 이 토론의 논란에 있어서 타 도시를 보더라도 예를 든다면 대구 3호선 있죠. 네. 3호선 할 때도 고가로 하면 왕복 4차로에 고가의 즉 교량의 교각을 쫙 수키로를 세워놨습니다. 그 당시에도 시민들이 엄청 반대를 많이 했죠. 그런데 그 당시 이 반대했던 사람도 현재 이 3호선 주변에 사실상 도시 내의 교통수단뿐만 아니라 이 관광 자원화가 됐다는 거죠. 그 당시에 사람들은 사실상 이거 사실상 예상 못했죠. 단지 도시의 교통수단으로서 이제 출퇴근 이용하고 시민들이 편하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실제 보면은 더 유발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도 당초에는 고가뿐만 아니라 지하 다양한 노면 다양한 방향을 다 검토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김순우 교수님 말씀하신 같이 지금 이때가 10년 논의한 건 필요 없기 때문에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거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은 앞으로 우리가 봤을 때 만약에 예정대로 16년에 이미 착공을 해서 했다 그러면은 지금쯤 어느 정도 상당히 공사가 됐고 사람들이 그 혜택을 이제 볼 수 있는 수준에 이제 이렇다 봤을 때 우리 광주시가 이 도시도 1, 2호선에 의해서 어떻게 변화될지는 살 전문가들도 예상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방법으로 이것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우리한테 혜택이 돌아오게끔 만들 것인가 이런 데 앞으로 건설에 대한 논란을 이제 종식을 하고 이거 어떻게 활용해서 우리한테 이것이 수혜자로서 우리가 가져갈 것인가 하는 논란으로 이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임영길 원장님께서는 그동안에 이 정책 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이게 계속 이런 그 도시철도 2호선에 대한 논란이 반복되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우리 변은섭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행정의 일관성 중요하죠. 또한 16년 전에 계획 세웠던 것들이 지금까지 미뤄온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얼마나 문제 있었으면 16년 전의 이야기가 지금도 계속 지속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미래를 좀 봐야 됩니다. 미래는 우리 광주시 인구가 1년에 얼마만씩 줄어들고 있는 건가? 또한 우리 광주 환경이 얼마나 어떻게 변하고 있는 것인가?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와 또한 스마트 미래 시대에는 교통 환경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 건가? 이런 것들 수요 예측을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 스마트 미래 시대에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자동차 뻔히 줄어든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에 최소한 그 2017년 국가 수요 예측이 그러니까 2018년도에 적용하려면 최소한도 2017년도 국가 수요 예측이나 2016년도 최근의 수요 예측에 적용을 해서 건설한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그러한 수요 예측, 과거 수요 예측으로 인해서 지금도 행정의 일관성으로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그것은 말이 안 맞다고 생각하고요. 지하철 1호선이 하루에 1억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감가상각 제하고 날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2호선을 건설하게 되면 적자가 줄어든다고 하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2호선을 건립하면 시에서 주장한 것은 1년에 800억이 적자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은 조사했을 때는 감가상각 대체비용 합치면 1,300억 원이 저는 1년이면 적자라고 생각하는데 시청에서 인정한 800억 적자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1호선이나 2호선이 합쳐서 줄어들 수 있는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돈만 많이 있으면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좋지요. 그러나 광주 재정 여건상 내년에 수용대도 있고 여러 가지 변화된 일자리 창출 문제 또 유화 문제 또한 그 사회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지원할 수 있는 재정 능력과 활용할 수 있는 미래적 가치를 먼저 생각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16년 전 이야기했던 이야기들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여기다 적용하려고 하면 이 시대에 맞지 않는 교통 시스템이라 그렇게 저는 주장을 하는 거죠. 예, 예. 좀 미래 예측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렇습니다. 이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이유 좀 정리를 해보죠. 그런 이유는 결국 이 사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얘기겠죠. 김순우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만큼 광주의 예산이랄까 이런 것을 다 쓸어 넣고 뿐만 아니라 빚을 낼 수 있는 것도 거의 바닥까지 말하자면 마지막 마이너스 통장에 바닥까지 다 털어 넣어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게 이제 도시철도 2호선인데요. 과연 그만큼 하면 정말로 꼭 필요한 것이면 해야 되죠. 근데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그걸 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가? 우리 변선님 말씀하셨던 거하고 통하는 건데요. 그러면 임은길 원장님 덧붙여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네. 실제 그만큼 광주시에서 미래를 사실 결정할 중요한 결단 사항인데 실제 좀 전에 우리가 논의했던 행정의 일관성 문제 이런 게 되죠.
즉 광주시가 도시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 가급적이면 이제 좀 도시 경영하는 비용을 이제 최소화시키는 것은 어느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또 시에서도 똑같은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시민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시내버스가 한 1,000대가 매일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1년에 2017년 530억 정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제가 추정컨대 앞으로 2023년 그러면 10년 정도를 가지 않으면은 이것이 약 재정 지원이 1,000억까지 불어나게 됩니다. 버스가 1,000대 정도 수준에. 그럼 도시철도 1호선 같은 경우는 430억 정도 적자로 하는데 이것도 이제 계속 늘어나게 되면은 사실상 우리 도시철도 2호선을 건설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와 같이 약 1,000억 정도 나면은 이것을 우리가 해결할 방법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시민들에게 좀 더 고급의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서 버스 대수를 앞으로 줄여야 됩니다. 그 적자를 1,000억이나 앞으로 예상되는 적자를 500억 수준 묶어 두면서 이 적자를 다시 도시철 2호선에서 또 회수할 수 있는 방법, 1호선에 회수하는 방법, 그 승용차를 줄여서 이 대중교통 수요로 옮김으로 인해서 적자를 이제 최소화하는 방법을 앞으로 시에서 찾아야 되겠죠. 그러한 의미에서 단순하게 도대체 기존 1호선의 적자가 이만큼 났기 때문에 2호선도 앞으로 날 것이다 하는 이와 같은 예단은 좀 사실상 좀 너무 앞질러 간 감이 있고요. 2호선을 건설함으로 인해서 1호선과 시내버스가 어느 정도 적자를 줄일 수 있는가,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앞으로 결정을 해 나가야지 단순하게 적자 얼마다, 그걸 광주 시민은 2호선 필요 없고 1호선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미래 시대, 즉 앞으로 일부 자동차 전문가 요즘 자율주행 시대가 온다고 합니다만 이것이 우리가 체감을 할 수 있으면 앞으로 30년에서 40년 더 가야 됩니다. 그럼 그동안 우리가 뭔가를 좀 더 쾌적하고 빠르면서 교통약자 또는 노인분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대체 교통수단이 당연히 시에서는 제공을 해줘야 되고요. 그 시민들도 그것을 이용할 권리는 있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 이 2호선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2호선 건설에 대한 논란이 왜 지속됐는지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요. 그러면 이제 앞에서 좀 언급이 됐습니다만은 도시철도 2호선이 정말 필요한가,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죠. 최근에 취임한 우리 이용섭 광주시장이 찬바람이 불기 전까지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방식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겠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동안에 논란이 됐던 운행 방식이라든지 뭐 등등에 대해서 결정을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렇게 된다면 이게 과연 이제 어느 정도 가닥을 잡을 수 있을 것인지 우리 변호사 본부장 말씀해 주시죠. 무엇보다도 이제 민선 7기 이용섭 시장께서 나름대로 했던 그 좀 합리적 방법으로 풀려고 노력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엿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역 현안이 첨예한 대립이 있을 경우 갈등을 해소시키는 문제는 역시 자치단체장의 몫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사람중심 미래교통 시민 모임에서나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공론 조사를 통해서 같이 충분한 정말로 이제 과거에 없었던 시민 참여형 민주적 참여 결정권 속에서 풀려고 저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아마 길게 보고 광주다운 2호선 또한 광주에서만 볼 수 있는 도시철도 2호선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하로 땅굴로 파서 지속적으로 광주형은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지하철로 가게 되면 앞으로 50년이나 100년 동안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할 문제거든요, 상황이. 그러나 지상으로 만약에 꼭 필요해서 2호선이 필요하다면 지상으로 가게 된다면, 광주다운 지상으로 가게 된다면 저는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고 봐요. 예를 들자면 그 방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가적으로 좀 논의를 하고요. 그런 결정들이 좀 가닥을 잡았으면 좋겠는데 지금 16년째 이게 논란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소모적인 측면도 굉장히 많은데 좀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걸 할 건지 말 건지, 한다면 어떤 식으로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구영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그 광주시에 도시철도 2호선이 더 필요한가 안 필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도시철도 2호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것인데요. 특별히 이제 이 문제는 우리 광주 전남 지역에 무한 국제공항이 필요하고 호남고속철도가 필요하고 남해안고속철도가 필요한가, 이 문제하고도 SOC 사업은 지금 다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SOC 사업이라는 것은 도시 기반 시설로서 그 도시의 어떤 성장과 발전을 대비하는
그러한 장래적인 기반 시설이고, 그리고 도시의 어떤 그 역세권 개발을 통해 가지고 도시권의 확대에 대비해서 하는 그러한 그 경제 성장형 촉진 사업이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리가 도시철도나 버스나 혹은 그 택시 같은 경우보다는 특별히 이제 복지나 혹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기반 시설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이런 그 도시철도 건설 문제가 광주뿐만 아니라 각 도시에서 수요가 적기 때문에 이제 이 적자가 발생을 하고, 그러면 적자가 발생을 하니까 이제 건설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뭐 광주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특별히 서울시 같은 데서도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호남고속철도를 건설을 할 때 일부에서는 그 출발역을 어디로 해야 될 것인가, 용산 내지는 광명역으로 해야 된다 이런 논란도 있었지만은 이제 광주 전남의 지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SOC가 두 가지 선제적 지역 발전을 위한 선제적 기능을 할 것인가, 혹은 운영 적자 때문에 어떤 지연이 되는 후발적 기능을 할 것인가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논란이 되고 있고, 그렇지만 이제 이 광주시 도시철도 건설에 대해서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이 60%고, 또한 앞으로 우리 이제 다른 위원님께서도 미래 교통수단의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지만은 우리 광주 전남 지역의 미래 교통수단을 어떻게 풀 것인가, 이거라고도 이제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개인 교통수단의 증가에 따른 도로망의 확충으로 광주시 교통 문제를 풀 것인가, 혹은 도시철도나 혹은 여러 가지 전철을 이제 철도 교통을 간선으로 하고, 그리고 버스 교통을 지역 간선으로 하고, 또는 녹색이나 혹은 자전거 교통을 지구 교통으로 해가지고 통합 교통 체계 혹은 공공교통 체계를 이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거라고도 이제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주의 교통정책의 어떤 해결 방향이라든가 혹은 해결 방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되어 있고, 과거 많은 대도시나 광주시에서 이것을 논의했던 것은 우리나라의 그 공공 대중교통망을 확성을 하고, 또 이것을 통해 가지고 시민 대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교통망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같은 일환으로서 이제 광주시에서도 버스나 혹은 도로망 확충에 많은 지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버스의 수송 분담률은 계속 감소하고 있고, 승용차 통행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광주의 도시권역이 확대가 되고 혹은 주택단지가 건설됨에도 불구하고 유곽지역이나 혹은 광주의 공간적인 측면에서 교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서비스 질은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은 무엇인가? 그것을 봤을 때는 복합형 공공 대중교통망을 전체적으로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같은 형성 차원에서 봤을 때 과연 무엇이 중요한가? 그것은 일반적으로 전 세계적인 현상이나 혹은 우리나라의 많은 대도시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철도교통이나 혹은 도시철도를 간선으로 하고, 혹은 BRT나 혹은 버스교통을 지역으로 하고, 또 녹색교통이나 보행자를 지구교통에 하는 통합교통체계가 형성이 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떤 교통수단이나 어떤 그런 교통망 체계를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현상이 아마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공공 대중교통 체계 형성을 위해서는 지하철 2호선 건설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우리 김순우 교수님 말씀해 주시죠. 제가 여기 계신 토론자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좀 묻고 싶어요. 광주에 교통 문제가 있습니까? 과연 교통이 복잡해가지고 광주 시민들이 어디를 가고 싶은데 못 가는 데가 있습니까? 서울 가보셨으면 알겠지만은 출퇴근 시간뿐만 아니라 항상 막히는 게 서울입니다. 그래서 지하철을 탈 수밖에 없어요. 저도 서울 가면 지하철을 탑니다. 옛날에는 차를 가끔 몰고 가기도 했지만 요즘 그럴 필요가 없고 그게 짐이 되니까요. 근데 지금 광주시에서 출퇴근 시간 잠깐 막힌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것도 시내로 들어가는 쪽이 막히는 게 아니라 광주에서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가 막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역 출퇴근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 퇴근 시간 되면 광주로 들어오는 부분이 엄청나게 막힙니다. 예를 들어서 광주 여대 쪽 부분은 호남대학 이렇게 거쳐서 오는 쪽이 평소에도 제가 한번 봤는데 평소에 다니는 것보다 한 30분쯤 더 걸리더라고요. 그만큼 광주 시내는 낮에는 유동 인구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인구 예측을 주로
광주시가 뭐 150만이 되느니 200만이 되느니 이런 식으로 전체 인구만을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교통, 특히 도시교통에서는 이게 낮 시간에 유동 인구가 또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서울이 1000만이지만은 낮에는 경기 지역에서 이렇게 들어온 인구, 유동 인구를 따지면 1200, 1300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도시는 그렇게 그만큼 그 지하철이나 이렇게 대중교통망이 더 필요한 것이고, 아까 임 교수님 그 대구하고 비교를 했는데, 우리가 광주가 무슨 대구하고 비교할 정도 인구가 아니거든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요즘 대전이 앞섰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대전이나 광주나 이런 데 150만에서 헤매고 있는 도시인데 그걸 200만, 300만, 1000만 도시하고 같이 비교한다는 것은 이게 비교 상대가 잘 못된 것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광주는 교통 문제가 없는데도 자꾸 이것을 교통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만들어 가지고 파야 된다, 뒤집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자꾸 이야기를 끌고 가고 있는데, 물론 이런 비용이 아무 비용이 없이 이런 것이 된다고 하면은 지하철도 있고 뭣도 있고 그때그때 내가 선택에 따라서 오늘은 흰 옷을 입을까 검은 옷을 입을까 하는 식으로 버스를 탈까 지하철을 탈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 재산을 갖다가 그 비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은 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별로 그렇게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예, 이제 말씀 쭉 듣고 보니까 결국은 지하철 2호선 건설에 드는 비용, 그리고 현재 운행되고 있는 1호선 적자인데 2호선도 적자가 날 것이다. 이런 이제 그래서 결국 시민의 세금이 거기에 너무 막대하게 투자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 한번 우리 짚어보도록 하죠. 우리 이명길 원장님 어떻습니까? 사실 공공사업에 있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공공사업은 사실상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적자 문제나 이제 투입 비용을 따져서 지나서 무슨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공공사업을 통해서 그 파생되는 효과를 우리가 이제 찾아내기 위해서 공공사업이 우선적으로 들어가는데요. 특히 도시철도 1호선을 건설할 당시에 이제 분위기는 우리나라의 이제 전 도시가 국고에서 돈을 엄청나게 준다니까 모두 이제 지하철을 들어가는데 중량이 아니고 무거울 중량 전철에 서울과 같은 이제 교통 시스템을 제일 처음에 검토를 했죠. 그런데 시간이 이제 건설하면서 시간을 지다 보니까 광주 1호선에 대한 수요는 되지 않겠다 해서 이제 중간 형태의 이제 지하철로 오히려 바뀌게 된 것이고, 또한 도시철도 2호선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현재까지 뭐 실시 설계, 기본 설계 한 2000년대부터 현재까지 16년간 이제 논의하면서 사실상 들어간 비용 상당히 많았습니다. 특히 이 실제적으로 들어간 비용보다 이것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사람들의 이제 노력 비용, 그 지역의 모든 전문가 시민들이 모여서 토론하면서 보낸 이 시간에 노력이 상상외로 많이 들었다고 이제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실제 이것을 이제 건설할 때는 이 모든 지자체 똑같지만 이제 국비가 한 2조 원의 국비가 60%가 오면은 약 1조 2,500억 정도 들어오고 광주가 8,300억 정도가 투입이 돼야 됩니다. 그럼 이것이 이제 한 7년이나 8년이 걸리면은 1년에 약 1,200억 정도 우리가 이제 시에서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뭐 물가 상절이 있으면 뭐 1,300억까지도 이제 갈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이 광주시가 1,300억 정도를 감당할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하는 것이 가장 이제 큰 문제가 되죠. 네. 그럼 이것이 뭐 일시에 뭐 수천억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을 이제 시민분들께서 좀 이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네. 또한 국비는 1년에 약 1,800억 정도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지역 산업에 해서 이제 건설이나 나머지 이제 부대 쭉 효과를 이제 따지게 되면은 상당히 이제 많은 분들이 이 건설하는 기간 동안에 이제 혜택을 보고, 또 끝나고 나서 시민들이 실제 1호선의 무임승차 비율이 전국에 가장 높은 30% 같으면 1년에 거진 한 100억 정도 시민의 혜택을 보고 있고요. 또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 1000대에서 시민들이 환승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 보는 혜택이 한 350억 정도 됩니다. 이것이 이제 공공에서 다 이제 부담을 하게 되죠.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봤을 때 비용 문제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시민들이 우리가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그 편리한 혜택을 본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투자하고 지금 논란이 되고 여러 가지 비용에 대해서는 광주시가 충분히 감당을 할 수 있고, 또한 시민들이 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우리가 고려한다면은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지 않겠는가?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많은 비용이 들지만 이제 시민들이 받는 혜택에 비교해 봤을 때 충분한 가치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우리 변호섭 본부장님 말씀해 주시죠. 지금 혜택을 말씀하셨는데요. 보이지 않는 혜택이 중요합니까? 보이는 혜택이 중요합니까? 저는 의문입니다. 그런데 우선 지금 현재 1호선이 하루에 1억 5천,
또한 2호선이 준공되더라도 시에서 주장하면 수요 예측이 맞다 할 경우 8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뭐 1,300억까지 지금 적자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돈이 전부 다 시민의 세금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또한 공사 비용도 2조 579억이라고 한다지만 저는 3조 원으로 육박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국적으로 도시철도 현황에 대한 사업비용, 당초 사업비용하고 마감했을 때 사업비용 평균 대보면 한 29% 정도가 과다 소요 예산이 들어갑니다. 또한 수요 예측은 전국의 평균 보면 50% 정도 맞다고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든 간에 우리 교수님들이 말씀하셨던 대로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 광주시 재정 현황을 이렇게 딱 제가 분석을 해봤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복지 37.3%, 모든 것들이 다 고정 비용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미래적 가치를 본다 한다면 저비용 고효율로 누리는 2호선의 연구가 당연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비 말씀하셨는데요. 국비도 우리 세금이고요. 우리 지방비 8천억이면 적은 돈은 아니다 봅니다. 많이 들을 때는 1조까지 돈도 지금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용들을 조금 전략하고 아껴서 조금 미래 가치 있는 데 저는 투자하자는 것입니다. 저는 한마디로 말해서 800억 적자가 됐든 1,300억 적자가 됐든 적자는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적자 비용을 줄이는 저비용 고효율로 가는 미래지향적, 그 다음에 안전성과 편익성, 노인 인구들이 쭉 늘어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노인 인구나 아니면 유아나 교통 소외계층들은 지상으로 와서 그냥 그대로 휠체어 밀고 들어가서 탑승하는 것들이 훨씬 더 편리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왕에 건설하려면 저비용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지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자는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꼭 지하로 들어가면 앞으로 엄청난 그 관리 비용이 들어가서 앞으로 50년 후에나 가면 아마 그걸 저희들이 빚 때문에 감당하지 못해서 다시 묻어야 한다는 말까지도 나올 수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 예측을 본다면 모든 그 통계를 보면.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1년에 작년에 대비하면 2016년에서 2017년 대비해서 인구가 지금 현재 주민등록상 5,444명이 정확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수요 예측을 본다면 지상으로 만약에 건설을 해놓게 된다면은 훨씬 더 저비용으로 들어가면서도 수요가 안 맞을 때는 노선을 변경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말씀하셨던 나주 혁신도시, 또한 무능지구나 첨단에 아니면 신가지구 외곽 지역에 있는 교통에 대한 수요 예측들을 다시 한번 해보고 결정해도 충분히 안 늦거든요. 그래서 저는 비용이 같은 비용 들어간다 한다면 지금 현재 비용은 10%를 이해한 10% 그 이용률이 지금 지하철 1, 2, 3쯤은 12%로 이제 수요 예측이 됐는데 10%를 이용할 시민들에서 90% 시민들이 희생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10% 이용객들에서 90% 시민들이 희생해도 좋지만 그러나 그 감당할 그 재정 능력을 본다면 저는 최대한 같은 돈이다 한다면은 70~80%를 이용할 수 있는 대중체계 수립이 필요하다고 본 거죠. 나주 혁신도시도 연결하고 화순, 담양, 장성 이쪽 외곽지구로 연결하는 교통망을 전체적으로 수요를 다시 한번 해본다면은 저비용 고효율을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충분히 교통체계 수립을 저는 지금 해야 된다고 그렇게 저는 비용적으로 보면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이제 건설 방식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로 이어졌는데 저비용 고효율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이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지하에 도시철도를 건설하는 방식을 좀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로 연결이 되는데 우리 정보영 교수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광주시에서 도시철도 2호선 사업이 계속 지연되었던 것이 이제 그 건설 방식에 대한 변경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철도 건설 방식에는 이제 저심도 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중심도 BRT, 그러니까 BRT는 이제 급행 간선버스 체계고 노면 전철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도시철도 1호선의 그 운영 적자가 발생을 하고 이것을 어떻게 줄일 수가 있는 것인가 보면은 도시철도 1호선 자체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서간의 단선으로서 또 우리 광주시 전체 서비스 교통지역이 3%도 안 되고 또 한 가지는 그 수요 창출에 한계가 있는데 그것은 대량의 교통수요 발생 지역을 도시철도 1호선이 통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항 중에 하나는 도시철도 1호선에 있어서 과거의 그 도시발전 추세와 교통망과 도시철도 1호선 노선망이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나타났는데 그래서 이제 도시철도 2호선을 건설을 해가지고 교통수단 분담료를 증대시키고 또 수요를 창출을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광주의 도시발전 추세와 혹은 교통망과의 조화를 통해 가지고 시민 대다수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복지형 기강 교통망이 무엇인가 해서 도시철도 2호선에 대한 건설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건설 방식을 바꾸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인가? 지금 저신도 방식은 이제 킬로미터당 건설 비용이 이제 학자에 따라서 혹은 전문가에 따라서 한 450억에서 500억 정도의 사이가 되는데 기존에 이제 그 지면에서 7, 8m 정도의 그 땅을 부착을 해가지고 박스형으로 이제 그 도시철도가 다니고 있는 경량전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무인전철로서 운행이 될 경우에는 그 연계도 좋고 혹은 접근성도 좋기 때문에 이제 논란이 있었던 것인데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서울시나 인천시에서도 뭐 고려를 했습니다만 이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새로 만들어 가지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했을 때는 정부에서도 예산 지원을 한 60%까지 해주고 또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상용화가 아직 전 단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일부에서 안전성 측면에서나 혹은 어떤 접근성 측면에서 과연 그게 합리적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건설하면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다른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했던 이제 지상 고가 방식은 이제 아시는 바와 같이 광주시에서도 도시철도 2호선이 확정이 되어 가지고 41.8km로서 확대 순환선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도 그 당시에 도시 미관이라든가 혹은 소음 문제 또 혹은 도로의 어떤 그 단절 구간 발생 때문에 또 많은 그 의견이 있어가지고 논란 끝에 건설 방식이 저심도 방식으로 이제 바뀌었던 겁니다. 우리가 이제 도시철도를 건설할 때 이제 BRT 방식이라고 있는데 BRT 방식은 이제 급행 간선버스 방식인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제 그 유곽 지역에서 도심 지역 간에 버스를 그 급행으로 운행을 하게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BRT 방식에도 보면은 통행 노선에서는 이제 양방 2차로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정류장까지 있을 경우에는 이제 3차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BRT가 우리가 도로 구간에 적용이 되기 위해서는 불법 주정차가 없고 모든 교통 체계가 일방 통행제나 합리적으로 되어 있을 때 최소한도 이제 6차로 이상은 되어야 이게 운행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대전에 같은 경우에 이제 세종시까지 해서 대전까지 해가지고 BRT가 적용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기존 도심 구간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노면 교통과 이제 상충이 일어나 가지고 교통 혼잡이 발생하고 혹은 다른 교통수단 간의 지연도 있을 뿐만 아니라 도로망의 어떤 전체적인 체계를 개편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BRT 방식에 되겠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이제 트램 방식인데요. 트램은 이제 그 유럽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소도시에 이 트램이나 BRT 방식 같은 경우는 시간당 수송 인원이 한 이제 10,000명 미만 그리고 지하철이나 고가로 할 때는 전철은 시간당 수송 인원이 20,000명까지로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그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그 각 중소도시의 그 교통 체계를 도시철도뿐만 아니라 혹은 이제 노면 전철하고 버스하고 그리고 또 자전거, 녹색 교통이 같이 할 수 있는 그러한 교통 체계망을 전면적으로 개편을 하고 그것에 따라서 이제 그 기존의 노면을 가지고 다시 설계를 해가지고 통행 방식도 전면적으로 변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유럽의 도시에서 트램이 한 40% 혹은 자전거가 수송수단 분담률이 뭐 40% 하고 있는데 보통 유럽의 경우에 보면은 이게 이제 그 중소도시에서 지역의 지구의 어떤 지원교통수단으로서 이제 그 노면 트램이 이제 이용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그 도입을 했을 경우에 보면 여러 가지 한계점도 있고 고려해야 될 사항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네. 네, 운행 방식 전에 이제 건설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김순우 교수님은 건설 방식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건설 갖고 방식은 계십니까? 우리 변호사님이 훨씬 더 전문가시죠. 네, 네. 앞에 이제 변은섭 본부장께서는 네. 저심도 방식보다는 뭐 BRT 형식의 그런 형식을 선호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하던데 좀 의견을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가 이제 당초에 지하철로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 광주 도시철도 2호선은 교량 부분을 빼놓고 전 구간이 지하철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41.9km를 그대로 땅속에서 하지 말고 올려보자 한번 저희들이 학습을 많이 해봤습니다. 또한 세종시나 부산시나 모든 걸 또 좀 둘러보았고 인천이나 또 수도권 지역도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현재 광주시 같은 경우는 41.9km를 그대로 지상으로 올렸을 때 가장 적합한 것이 지금 현재 도로를 이용했을 딱 이용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트램을 했을 경우에는 도로 사장항에 따라서 이렇게 넓이와 크기를 다 조절할 수 있는 주문 제작 가능하고, 그다음에 BRT는 이제 버스 중앙 중심의 차선 제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걸 보니까 현재 2조 579억에 비해서 약 한 92%를 절약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정말해서 현재 2조 579억 원에 대비해서 8%면 BRT를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국비도 50대 50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니까 예산이 얼마나 절약됩니까? 단 몇 군데 구간은 약 한 5km 정도 구간은 도로 폭이 좀 안 나온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이제 지하로, 그 부분은 전대구문이나 이런 데는 지하로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넓힐 수 있는 공간도 전부들이 한 10번 이상씩을 답사를 해본 결과 BRT 체계가 좀 맞겠다. 만약에 꼭 필요하다면. 그래서 그럼 BRT 체계 수립은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해서 저희 공주시에 많은 제안을 했습니다. 지난번 혁신위원회에서도 저희들이 그 연구했던 것들을 제출했었고 했었는데, 광주시에서는 주장할 때 꼭 도로를 넓히려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광주 도로 경책이 뭐냐면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고 대중교통을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정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선 거기다 해놓으면 승용차가 불편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승용차 억제 정책을 해야 됩니다. 정말해서 제주도 같은 경우는 차고지 증명 제도 하나만 가지고도 승용차를 줄이고 있는 형국입니다. 홍콩이나 싱가포르 이런 데 가더라면 도심에 중요한 도로 들어가면, 출퇴근 시간 들어가면 혼잡세 같은 걸 부과하거나 주차장을 아예 거의 다 축소를 시켜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버스를 중심으로 한, 아니면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한 교통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와야 되는 건데, 우선 승용차 중심으로 해서 교통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은 대단히 광주에서 유감이다.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대구, 대전, 인천 모든 걸 광역시도에 대한 교통체계 관리, 건설교통부에서 하고 있는데 그 평가 점수를 봐도 광주시가 최하위권입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을 어떻게 해서 활성화시킬 것인가, 수용차를 어떻게 억제시킬 것인가, 이렇게 해서 저는 41.9km 그대로 해도 전혀 역세권, 오히려 역세권도 41.9km 지상으로 해놓으면 역세권이 더 강합니다. 지하로 해놓은 것보다도. 그래서 저는 그 지역에 들어올 수 있는 주민들이랄지 활용도랄지 그대로 활용해가지고 지상으로 했을 경우에 대한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할 수 있고, 나머지 돈은 이제 외곽 지역의 소외된 계층들 90% 이용을 하지 못할 수 있는 그분들에게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통망, BRT나 아니면 또 다른 트램이나 지상으로 갈 수 있는 망을 해야만이 저는 맞다고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미래지향적이 된다. 미래지향적이 된다. 우리 광주교통은. 인구가 줄어들고 계속적으로 사회적 변화 속에서 인공지능 시스템이 오면은 뭐 소카니 공유자동차니 여러 가지 상황에서 본다면은 미래지향적으로 생각을 해서 교통 설계를 해야 되지, 과거에 연구해놓은 거하고 과거 지향적으로 해놓은 시스템으로 과거에 대한 통계수로 지금 적용해서 지하철로 간다는 것은 정말로 과감히 철회를 하고 네. 과거를 버리고 현재를 직시하고 미래를 볼 줄 아는 그러한 광주시 교통체계 수립이 됐으면 좋겠다고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뭐 대중교통을 좀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는 데에서는 다 동의를 하시는 것 같고요. 이제 문제는 지하로 하는,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저심도 방식을 그대로 할 것이냐, 아니면 지상으로 올려서 BRT나 트램을 할 것이냐라는 그런 이제 이견이 좀 있는데요. 그동안에 그러면 저심도 방식으로 해서 이미 실시계까지 끝냈고 뭐 차량 선정 단계까지 갔는데, 지금 와서 다시 또 이걸 새롭게 검토하자 이런 주장이 나온 여러 가지 배경들도 좀 궁금해집니다. 우리 이명길 원장님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실제 대중교통, 특히 도시철도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고려를 할 때 이제 비용을 무시할 수는 없겠죠. 우리 이 변호사 본부장님이나 우리 김순은 교수님도 우려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제 그런 부분이고, 저희들이 전문가들 이제 대개 보는 것은 이
도시교통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신속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 서울 같은 경우에도 지하철로 더 이상 이제 재정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다음 중앙버스 전용 차로제 처음에는 엄청난 민원이 있었죠. 예, 이런 이제 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비용 고효율의 교통수단이 무엇이 있을까 해서 중앙버스 전용 차로제에서 승용차들의 이제 희생을 강요한 거죠. 그 광주 같은 경우는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중교통 중심도시 저도 찬성합니다. 저도 그렇게 가기를 바라고 있고요. 그런데 불행히도 광주는 벌써 수십 년째 승용차 중심 도시고 현재는 점심시간에 모든 도로에 그냥 주차를 다 허용해 주고요. 그 남은 시간대는 사실상 주차 단속이라든지 어떤 교통에 관련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시에서 뭐 제재를 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승용차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김선우 교수님께 말씀하신 광주에는 교통 문제 없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실제 광주시가 교통 문화에서도 전국 뭐 광주시 중에 가장 그 하위 부분에 있고 교통 사고 부분도 그렇고 또 대중교통 정책에 있어서도 항상 꼴찌 부분이 이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그동안 광주시가 승용차 중심 정책으로 가다 보니까 승용차를 제한한다든지 대중교통 중심으로 가기 위한 어떤 정책을 수립하는 것 자체가 이거 사실 불가능했습니다. 저희 전문가들이 뭐 한 10여 명 있습니다만은 전문가들이 다 안 된다고 하더라도 언젠가 현장에 가보면은 전문가들이 반대한 교통 정책이 행해지고 있거든요. 그럼 그 피해는 누가 보느냐? 그걸 통행하는 시민들이 보고 사고 나면은 소위 말하는 이제 내로남불식으로 해서 나만 사고 안 나면 된다는 식 교통 정책이 이제 많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불합리가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 변보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하로 갈 것인가 지상으로 갈 것인가 해서 지상이 가장 좋다. 저도 지상으로 가기 좋아요. 왜? 바로 내리고 타고 길만 건너면 되잖아요. 그런데 광주시에서 지상으로 많이 했을 때는 지상에 보통 이제 이 버스가 들어오면 되게 3.25m, 3.5m 한 개 차로 왕복 7m, 정류장 3m 보면 보통 한 10m 정도는 우리가 도로 폭을 이제 가져가게 되죠. 그게 이제 포장만 하기 때문에 상당히 경제적으로 할 수 있는데 경제적에 비해서 이 광주 시민들 차로가 줄면 지금 4개 차로에 승차가 운행하면은 지금 2개 차로 줄어야 됩니다. 그럼 그대로 이제 가게 되면은 사실상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사회 추세를 봤을 때는 이 강제적으로 승용차 운전자들의 희생을 강요를 못하게 되죠. 그런 비용. 그리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최소한 1개차로씩 우리 도로변에 보면은 상가들이 많고 한데 그 상가들을 1km 정도 한다면 대개 추산하더라도 1,000억에서 1,500의 돈이 들어가게 돼요. 계략적으로 해도. 그런 것을 따졌을 때 물론 저도 뭐 지상에 BRT를 하면 좋겠습니다만 그러한 현재 여러 가지 광주시의 교통문화라든지 또는 시민들의 생각 이런 부분 여러 가지를 계산을 했을 때 지상으로 가는 건 좋지만은 좀 뭐 현실에 너무 현실 적응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는가 해서 다소 이제 비용에 좀 문제가 있더라도 좀 더 시민들에게 제대로 해줄 수 있는 서비스를 해보자 하는 것이죠. 네, 지상으로 갔을 때 차선을 줄일 수밖에 없다. 현재 구조에서는 이런 말씀이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 본부장 말씀 좀 해주시죠. 지금 부산도 지금 현재 지금 최근에 하고 있습니다. 다소 논란도 있죠. 처음에 버스 3차선인데 한 차선을 줄여서 버스한테 전용적으로 하나 주게 되면 일반 승용차나 다른 교통량들이 좀 불편을 겪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저희들이 잠시 어떤 그 조금 고통이 안더라도 미래지향적으로 교통문화를 좀 바꿔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 지역에 특히 41.9km 구간은 주정차 단속이랄지 교통문화를 좀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에 고진 감내를 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예를 들어서 한 달이면 한 달, 1년이면 1년 조금씩 시민들이 그 교통문화에 새로 젖어들고 또 캠페인도 하고 내가 어쩔 수 없이 수용차를 안 갖고 대중교통을 타는 게 맞다라고 인식될 때까지에 대한 지속적으로 캠페인도 하면서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거나 수용차를 줄일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좀 펼쳐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자리매김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1, 2년, 3, 4년 좀 불편하더라도 4, 5년, 5, 6년, 10년 후에는 교통이 점점 수용차가 줄어들고 있다는 추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구도 줄어들고 또 노인 인구가 늘어나니까 수용차를 갖고 있는 그 비율도 점점 줄어들게 사회적 통계가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미래를 보자는 겁니다. 지금 현재 1, 2년이 불편하고 한다 하더라도 수조 원 아껴서 지상으로 가는 교통 시스템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또 다른 많은 복지 서비스를 갈 수 있는 교통문화 개선 운동을 저는 해야 한다고 보는 거죠.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보영 교수님 말씀해 주시죠. 이제 우리가 그 도시의 대중교통 문제를 이제 도시철도로 푼다 혹은 이제 버스 교통으로 푼다는 것은 이제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유럽에서는 그러면 왜 트램이 성공을 했는가? 그게 대전제 조건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유럽의 대부분의 그 대도시 지역에서 아니고 중소도시에서 이제 했었고, 이제 100만 이상의 대도시는 이제 지상과 혹은 지하와 이제 공존을 하고 있는 건데, 유럽의 중도도시에서 이제 트램이 성공했던 것이 세 가지 전제가 있는데, 하나는 그 승용차 통행을 어떻게 제한할 것인가 해서 승용차 그 통행 제한 구역인가 혹은 이제 보행자 전용 구역을 대폭적으로 확대를 하고, 그리고 이제 도로 다이어트를 통해 가지고서는 이제 도로보다는 대중교통 수단이 다닐 수 있는 그러한 그 대중교통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그 개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도로라는 공간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도로는 이제 승용차 통행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자전거 보행 혹은 대중교통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다 해서 그런 그 시민들의 인식 전환뿐만 아니라 도로 설계나 기법을 통해 가지고 그 도시 전체에 대한 그 도시교통 체계에 대한 대개편이 있었고, 이것을 통해서 장시간의 이제 실험을 통해 가지고 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했던 것은 유럽의 대도시들은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대도시들은 이제 그 간선교통으로서 이제 도시철도 또 지하나 혹은 지상철도가 있었고, 노면의 이제 지역교통으로서는 이제 BRT 내지는 혹은 중소도시에서 트램이 있었던 건데, 이와 같은 것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조금 전에 언급한 바와 같이 대중교통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공감은 하지만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하는 측면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어떤 정책적인 의식, 그리고 교통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도로망도 다시 설계를 하고 또 일방 통행제를 확대할 뿐만 아니라 혹은 도로를 축소해 가지고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우리 이제 아까 김순웅 교수님께서 이제 광주가 뭐 교통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아마 생활하시면서 많은 7대 도시 중에서 광주처럼 개인교통수단을 이용해 가지고 빨리 접근할 수 있는 데가 없느냐 했을 때, 광주가 아직도 승용차 통행이 굉장히 편리한 도시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나 혹은 또 개인적인 업무를 위해서 승용차를 많이 갖고 가는데, 그럼 앞으로 광주의 교통 문제를 어떤 건설 방식을 통한 대중교통을 도입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지금까지 이전에 이제 민선 6기라든가 혹은 과거에도 그런 방식은 굉장히 이야기가 있었고, 트램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이나 혹은 또 전주 그리고 많은 도시에서 도입을 하려다가 현실적으로 또 어려워서 이제 그 취소한 사례도 있고, 그리고 만일 이제 우리가 건설 방식을 다시 변경하는 경우에는 BRT 방식에 대한 건설은 최소한도 4년에서 5년, 그리고 또 고가 방식에 대한 여러 가지 또 건설은 7년 정도의 또 시간이 있어가지고 새로운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해서 또 예타도 받고 승인도 나고 또 국토교통부의 어떤 승인을 받아가지고 앞으로 또 5년 내지 10년이 걸리는 새로운 또 사업 방식의 사업입니다. 그러면 현재 이 시점에서 과연 광주의 미래 교통을 어떻게 푸는 것이 좋은가? 그러나 과연 그것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심각하게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동안에 지연됐던 또 논란이 됐던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리 김순웅 교수님. 예. 정 교수님이 그 SOC는 적자 나도 해야지 된다 하는 말씀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항만 철도 이런 것을 그 국가 기반 산업이라고 하는데, 그러나 이거 SOC가 SRT랄지 KTX랄지 이런 지역 간의 SOC는 필요한데, 어떤 지역 내 SOC하고 지역 간의 SOC는 좀 우리가 구분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자, 서울 우리가 신속성을 얘기하고 뭐 교통 시간을 단축한다. 서울에서 이쪽 끝에서 저쪽까지 승용차로 가려면 2시간 이상 3시간 걸리는데 지하철로 가면 1시간 이내로 다 갑니다. 그럴 때는 지하철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광주에서는 이쪽에서 저쪽 끝을 가는데 30분이면 다 갑니다. 아주 오늘 제가 여기 아침에 이제 오다 보니까 평소보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고요. 신호등이. 아, 맞아, 지금 출퇴근 시간이구나 하고 왔어요. 근데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한 5분쯤 더 걸렸습니다. 그것 갖고 뭐 인생이 뭐 삶이 바뀌는 것은 아닌데, 그 대부분의 시간이 그렇게 맥히는 것은 아니고요.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외국 예를 많이 들으셨는데, 이제 막상 또 어떤 필요한 부분을 또 빼놓고 들어가신 것 같아요. 우리가 뭐 광주에서 하려고 하는데 뭐 불법 주차 문제랄지 이런 거 BRT 아까 이야기하셨을 때 이런 것들이 없애야 된다.
당연히 불법 주차는 없는 걸 전제로 허가해야죠. 왜 광주는 그것이 불법 주차가 있어도 되는 데입니까? 이게 불법 주차하고 있으면은 무작정 끌어가 버려야지. 뭐 5분 전에 예고하고 이거 참 바보 같은 행정인데요. 이제 그런 것을 전제 허가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고, 또 도심에 아주 좁은 곳들이 있어요. 이런 데는 광주 시내가 옛날 일본 시대부터 그 계획된 도심이기 때문에 격자형 바둑판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 시내도 구도심 같은 데, 특히 신도심 물론 상무지구 같은 데 물론이고요. 일방 통행제를 시행을 하면 됩니다. 한쪽만, 양쪽을 가지고 길이 좁다면 한쪽만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하면은 도로를 새로 늘려야 되니 말아야 되니 이런 데서 어떤 비용 문제 같은 게 해결이 되는 것인데,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지적을 하면서 지지를 하면서도 또 않는 것이, 유럽의 예를 많이 드셨는데, 유럽은 대중교통과 자동차 또 보행자 위주의 교통 정책을 쓰고, 승용차는 뭐 갈 수 있으면 좋고 안 갈 수 있으면, 우리도 광주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 승용차 탄 사람이 맥힌다고 한번 떠든 것 가지고 그 모든 시가 거기다가 신경을 써야지 되는지, 특히 광주처럼 그렇게 맥히지도 않는 동네에서. 자, 뉴욕 같은 데는 이제 자기 사정에 맞는 도시 정책이 필요하거든요. 우리는 어디서나 우회전을 하실 수 있죠. 광주, 대한민국 어디서나. 근데 뉴욕 시내 같은 맨하탄 같은 데서는 입구에서부터 들어갑니다. 빨간불에 우회전 금지. 그 뉴욕 교통은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이쪽 한쪽에서 빨간불에서 우회전하다 보면 엉클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형편에 맞는 이런 도시 정책이 필요한데, 우리도 그렇게 맞게 승용차를 보통 한 편도에 2차선, 3차선을 주는 도시가 그 필요가 없어요. 사실 저도 승용차 안 갖고 가고 싶은데 버스가 노선이 지금 불합리하게 돼 있어요. 버스 노선만 합리적으로 돼 있다 할 것 같으면은 저도 승용차 안 갖고 가고 싶어요. 그리고 시내가 너무 그 주차 이런 것을 사람들이 뭘 불편하다 뭐 한다 그러는데, 광주같이 또 주차를 아무데나 쉽게 할 수 있는 데가 없거든요. 네. 딱지를 떼고 끌어가 버리면은 승용차 안 가지고 나옵니다. 서울 시내 저 차 안 가지고 나간다 했잖아요. 시내 주차 요금이 1시간에 뭐 3,000원, 4,000원 하는데 그 뭐 5시간 저 뭐 2만 원쯤 이렇게 들어가 볼 거 아닙니까? 근데 광주에서 누가 미쳤다고 그 승용차를 넣고 그 비싼 주차요금을 떼고, 아니면 딱지를 떼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보신다 그랬는데, 합리적인 그 돈을 들이지 않고도 제도만 가지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을 다 검토하고 나서, 그래도 정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영을 해야죠. 돈을 빚을 내서라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예. 이 문제는 사실은 이제 시민들 관점과 시민들 입장에서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가 지금 자동차를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은 사실상 광주 시내에서 운행하기에 광주 시내 어디를 가든지 별로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 시민들, 다시 말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또 다른 생각들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또 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지하철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명길 원장님 어떻습니까? 예. 당연히 이제 시민들 저 버스, 특히 이제 시내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제 좀 더 빠른 수단, 쾌적한 수단, 특히 뭐 요즘 여름 같으면은 그 차내가 시원하게 또 앉아갈 수 있는 형태의 이제 대중교통 수단은, 비단 저 승용차 운전자하고 대중교통 운전자 차이가 뭔가 하면 사실상 이게 금전적인 문제거든요. 승용차 운전자들은 자기가 차를 몰면서 자기가 부담해야 될 비용을 사실상 지불하기를 좀 꺼려합니다. 그래서 서울이나 이제 외국의 이제 도시 같은 경우에는 거의 강제적으로 승용차 운전자들의 그 운행 비용 또는 소유하는 비용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광주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제 수십 년 동안 사실은 승용차 운전자들의 위주로 해서 정책을 모두 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내 버스 같은 경우에도 제 시간에 버스가 도착해야 되는데 이 승용차 운전자들이 민원 때문에 사실상 주차 단속 못했죠. 버스 전용차로 단속하니까 또 민원 생기니까 단속하다가 하지 않다가 하다 이런 이제 계속되고 있고요. 또한 그 대중교통 요금도 사실상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인상을 돼야 되는데, 시민들의 여러 가지 이제 사정 때문에 지금 2016년도 인상하지 한 이후로 인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이제 부분을 고려할 때 당장 이제 우리 변은수 본부장님이나 김선우 교수님 말씀하신 거 다 맞습니다.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정책이 과거에서
쓰던 정치를 갑자기 바꾸면은 사실상 적응하기도 상당히 힘들고 이걸 집행하는 쪽에서도 사는 문제가 많거든요. 당장에 주차 단속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도 전문가들이 모여서 매년 한두 번씩 이 토론합니다. 왜 하지 않느냐. 그런데 이것을 단속하다 보니까 아니 단속하면은 주차장을 만들어주고 단속해야지 주차장도 없는데 그럼 차 어디 되느냐. 이런 이제 이야기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시에서는 최소한 어느 정도 이제 주차장을 이제 만들어줘야 되는데 광주는 64만 대에 50%만 만들어주더라도 약 30만 대 주차장을 이제 실제 만들어야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상무지구만 하더라도 야간에 오면은 사실상 거의 뭐 주차 천국이죠. 이런 것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도 최소한의 이제 비용을 들여야 되는데 이 비용을 이제 광주시 전체로 따지면은 이제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승용차와 운전자들에게 좀 더 제재를 가하면서 가급적 대중교통 쪽, 특히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 쪽으로 좀 더 신속하고 편리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것이지 굳이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 좀 더 혜택을 보고 쾌적한 도시 생활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 제가 반론이 있는데요. 예, 말씀하시죠. 방금 말씀하셨던 주차장 문제랄지 이런 문제가요. 또 맨하튼 예를 들겠는데 그 비싼 세계적으로 제일 비싼 땅에 건물 두세 채 사이에 하나씩 주차 전용 건물이 있습니다. 시가 만든 거 아니에요. 민간이 만든 겁니다. 왜? 주차장이 바깥에다 세우려면 끌어가 버리니까 1시간에 10,000원 이상이 넘는 주차비를 내고 그것도 30년 전 이야기인데 거기다 차를 세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으려니까 사람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자기 부담으로 하도록 하는 것이 이게 시가 해나갈 정책이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시가 해줘야 될 일은 아닙니다. 대중교통에 대해서 광주시가 이런 걸 해줘야 되지만 개인의 시내 주차장까지 공용 주차장 있으면 좋죠. 노는 땅 있을 때. 그러나 그런 것까지 민간 차원까지 다 시가 부담해서 그것이 없으니까 승용차 억제 정책 뭐 주차 단속을 못 한다 이건 말이 아닙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네, 당연히 네. 김승 교수님 하신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도 여기 정 교수님이 유럽의 예라든지 일본의 예를 잘 설명해 줬습니다. 유럽이나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지금 100년 이상의 교통 문화가 형성이 됐고 우리나라는 고작 70년도에 우리가 이제 잘 살기 했기 때문에 이 교통 문화 해봤자 한 50년 채 되지 않죠. 이러한 이제 급속한 시기에 우리 교통 문화를 사실상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방금 김승현 교수님이나 변호사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교통 문제를 이제 차근차근 미래를 보고 추진했으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것을 그냥 풀어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도 두 분 말씀하신 거 똑같이 하고 싶어요. 하고 싶고 우리도 외국에 좋은 대안이 있다 그러면 저희 전문가에 모여서 토론도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는데 이제 문제가 그러면 우리 광주시에 적용할 수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면은 거기를 또 갸우뚱하거든요. 그럼 이거 실행하려면 어떤 전제 조건이 들어가야 되는가? 방금 김선우 교수님 말씀하신 데 일방통행 이 90년에 금남로에 적용하려고 그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토론을 해보니까 그때 시민들이 일방통행 절대적으로 불편하다고 이 수용을 안 해줬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또 이제 일방통행 한다고 해서 5개 구청의 담당자들 모여가 또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때 이제 일방통행 하면 상당히 좋습니다. 즉 운전자들도 보행자는 한쪽만 보면 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할 수 없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일단 대상으로 있는 상가 주민들이 우선 이제 반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또 하게 되면은 그 시민들이 또 이제 불편하고 또 차량들 운전자는 왜 가면 되는데 이걸 한 바퀴 돌고 오니까 또 불편하다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두 분 말씀하신 것을 전적으로 공감을 하지만은 이것을 우리가 해결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하기 때문에 우리 현실에 좀 맞게끔 좀 네. 돌아가는 편이 좋지 않을까. 저는 궁금한 게 그동안의 논의들이 우리 전문가 중심으로 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시민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혹시 변호사 본부장님 확인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렇습니다. 뭐 우리 시민들 특히 말해서 재정 문제나 또 깊은 고민들 하는 사람들은 일단 녹색 교통을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다음에 사람이 걷기 좋고 자전거 타고 또 장애인이 좀 마음 놓고 그 사람과 사이 연결해 주는 그런 도로망, 인도, 그다음에 어린아이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도로망 구축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 중심의 대중교통 활성화 대책이라고 보죠. 그러니까
사람 중심의 대중교통 체계를 전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는 건 맞습니다. 녹색교통이라는 낱말이 너무너무 흔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광주시의 전체적인 우리 교통 전문가들 계십니다만은 정말로 저는 우리 광주 교통 문제가 과연 무엇인지, 아니면 사람 중심의 교통 체계가 수립이 어떻게 필요한지, 이런 고민들 진정하게 우리 교수님들께서 좀 해주셨으면 쓰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가요. 도시철도 2호선 하나의 지하로 뚫어놓고 41.9km 이것을 하느냐 마느냐를 떠나서 정말로 대중교통 종합적인 사람 중심의 미래교통에 대한 시스템이 진정적으로 무엇인지 이건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네. 그 전체적인 체계 수립 속에서 도시철도 2호선이 필요하다면 땅속으로 가자, 아니면은 땅 위로 온 게 낫겠다, 아니면은 혁신도시를 연결해서 전체적인 광역권에 대한 대중교통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고민이 먼저 하고 나서 1호선, 2호선 문제도 나오고 3호선, 4호선 문제도 나와야 순서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렇다면 궁금한 게 그렇습니다. 저기 그동안에 그러면 도시철도 2호선을 결정할 때 이렇게 전체적으로 도시교통 체계에 대한 분석 없이 진행됐는지 궁금해요.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우리 정봉영 교수님 어떻습니까? 이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모든 계획 과정은 이제 뭐 7년에서 한 15년 정도의 세월이 시간이 되는데, 그 과정에 여러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고 또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고, 또 예비 타당성 조사가 끝난 다음에 이제 또 기본 계획을 승인을 받아가지고 또 실시 설계하고, 그 과정에 수많은 공청회 과정도 있고, 그래서 보통 법적으로 이렇게 그 절차에 따라서 시간을 하는 것도 뭐 BRT 같은 경우에 한 4, 5년, 그 다음에 이제 그 트램 같은 경우에 한 7년, 이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적게는 뭐 15년까지도 걸리고 그러는데, 근데 이와 같은 모든 과정은 뭐 그 법 체계상으로 다 되어 있는데, 이제 문제는 무엇인가, 이제 세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과연 그 광주시의 가장 그 중요한 교통정책의 방향이나 혹은 지침이 무엇인가. 좋습니다. 뭐 대중교통으로, 녹색교통으로, 공공성 있는 대중교통을 풀자 하는 얘기는 많이 하거든요. 근데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도 그 내가 얘기하면은 이제 그 소설이고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그 잡담이 되는 그런 시각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과거에 그런 일이 없었느냐? 과거에도 있었거든요. 이런 토론이 뭐 이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광주에 산 지가 26년이 됐는데 93년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2002년에도 있었고, 얼마 전에 윤장현 시장이 오셨을 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왜 매번 이렇게 광주의 도시철도가 그 논쟁이 되고 논란철이 되는가? 그러면 다른 도시는 없는가? 다른 도시도 똑같이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서울시 도시철도 지하철이 지금 10개 노선이 넘는데, 과연 그렇게 막대한 예산, 운영 적자가 8천억이 넘고 뭐 하는데 과연 필요한가 했을 때, 어느 정도는 우리가 토론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그 합의점에 들어서면 그것을 인정하고 또 협치하고 시에서도 교육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 대한 것이 없다 보니까, 또 부족하다 보니까 7대 도시에서 우리 광주가 그 도시철도 가지고서는 굉장히 소모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도시철도뿐만 아니라 지금 광주 역문제도 마찬가지고, 광주 공항도 마찬가지고, 광주 지금 송정역 복합 환승센터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광주 송정역 복합 환승센터는 지금 착공도 못하고 사업 자체가 무산이 됐는데, 대구는 지금 동대구역에 지금 복합 환승센터가 사실은 민자유치로 하고 있거든요. 대구도 적자예요. 우리 광주도 적자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했을 때 할 것인가? 저는 이제 우리 시민단체에서도 합리적인 방안을 제출하는 것도 중요하고, 광주시청에서도 정말 시민들이 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방향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 교통 문제는 전문가들은 조언을 해주는 거거든요. 교통 문제는 시민과 시청과 그리고 그 이런 기관에서 같이 언론이 풀어야 되는 겁니다. 미국의 교통 문제가 예를 들어서 1986년대 우리나라에 차고지 증명제를 도입하자고 했었어요. 그때 차고지 증명제를 한국에서 도입을 했으면은 지금 우리나라 주차 문제가 일본처럼 깔끔하게 해결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통 시범 도시 하면은 그 싱가포르는 이제 그 교통 수요 관리 시범 도시고, 브라질의 꾸리찌바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BRT를 이용해 가지고 그 대중교통 시범 도시고, 그러나 브라질의 꾸리찌바 시도 그 도지사가 시장에 엄청난 교육 과정을 거쳤거든요. 그리고 이제 동경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도시철도를 통해 가지고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데, 그럼 우리는 광주는 과연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될 것인가?
뭐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러면 지금 다시 건설 방식을 변경을 해서 또 새로 시작한다? 그러면 지금까지 도시철도 2호선 사업이 다시 무산이 되고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한 6년 내지 7년 걸리는데 그러면 이 지금 현 시장 임기도 끝나고 그 다음 시장 임기에 또 할 것인가? 두 번째, 그 당시에 갔을 때 시민들이 정말 이것은 합리적인 대안이었다, 용납하고 수용을 할 것인가? 세 번째, 그때 갔을 때도 우리 중앙정부나 광주시나 광주도시를 위해서 좋습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요, 편하게 가고 또 쉽게 가고 안락한 교통수단을 원하거든요. 그러면서도 돈이 적게 들고 편리하게 타고 또 광주의 도시 이미지를, 그러면 우리 광주는 정말 대중교통을 통해서 국제적인 시범도시가 못 일어나는 법이 없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 것인가? 이것이 매번 4년마다 이렇게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 할 겁니까? 언제까지? 그럼 과거에는 이런 절차이 없었느냐? 그 당시마다 전문가들도 나오고 뭐 행정가들, 뭐 행정 직원들 1년 있으면 바꿔요. 그리고 또 뭐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가 그래서 이 광주의 지혜를 모으고 광주의 힘을 모으고 광주의 역량을 모아가지고 할 수 있는 거, 정말 도시철도가 필요한가 안 한가는 서울시가 더 복잡하거든요. 서울시는 얼마나 적자가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정말 수용을 하고, 지금 도시철도 문제는 우리 광주보다도 대구시가 더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예요. 재정적인 여건에서 봤을 때. 오히려 대전은 말이죠, 이번에 사업이 무산이 돼가지고 국토교통부에서 그 기재부에다 올렸어요. 기재부에서 뭐라면 이거 지금 안 된다, 예타 다시 받아라 하다 보니까 사업이 다시 무산이 돼가지고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럼 광주도 계속 그렇게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저도 정말 찬성하시는 분들, 반대하시는 분들 다 의견들이 좋아요. 그리고 정말 두 분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찬성하는 거, 이건 찬성 반대를 떠나가지고 과연 광주에 정말 이제는 도시철도 2호선 논란 토론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네. 예. 다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다 사람 중심, 뭐 대중교통 활성화, 이것은 공통적인 것 같은데요. 저는 처음에 방법을 좀 잘 못 풀기 시작했다는 거죠. 공청회나 이런 의견 들을 때는 진정한 중립적 좌석에서 객관적인 사고 자료를 통해서 이제 예비 타당성 검토나 이렇게 하면 좋은데, 도시철도 2호선을 어디로 땅속으로 한다라는 목적을 정해놓고 예비 타당성 하는 거다고, 목적을 정하지 않고 정말로 진정하게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에 대한 예비 타당성은 좀 다르다고 보고요. 네, 그 부분은 다시 좀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예, 예. 네, 그건 그다음에 그때도 아마 네. 여러 가지 의견도 수렴했을 네, 거고요. 그러니까. 뭐 목적을 정했다기보다는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먼저 논의를 하고 목적을 정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또 말씀드리면, 지금 세계 여러 가지 이 도시들을 비교했고 우리나라 타 도시 비교했는데, 우리가 광주 재정 자립도, 지금 광역시에 좀 다 꼴찌거든요. 재정 자주도 역시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다른 타 세 개의 사례 도시는 그 재정 자립도나 재정 자주도 우리 체계가 좀 달라요. 재정 여건이 다르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재정 자립도 이런 게 좀 월등하가 많거나 하면 괜찮다니까요. 그런데 많은 도시를 비교해서 좀 열악한 우리 광주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이거 좀 무리하게 추진을 하려다 보니까 지금까지 문제였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수많은 공청회 해왔다고 그러는데, 전두환 정권 시절에도 수많은 행정 요식하기 위해서는 그런 공청회도 있었습니다. 그건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BRT에 대해서 뭐 4, 5년 걸린다고 그랬는데요. 지금 도시철도 2호선 지금 하게 되면 앞으로 10년 걸립니다. 공사를 하게 되면. 근데 BRT로 하게 되면 행정행위 광주시에서 말하는 3년 6개월, 공사하는데 1년밖에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5년이면은 BRT 같은 경우는 끝나는데, 도시철도 2호선 지금식으로 하면 10년이 걸립니다. 오히려 더 빠르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임기 때, 시장마다 바꿔질 때마다 자기가 임기 때 꼭 무엇을 이룩해 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적 사고는 좀 안 가졌으면 좋겠어요. 정말 광주시를 미래를 보고 10년, 20년, 40년, 50년을 미래를 보고 내가 임기 때 기본 체계 수립을 해놓고 그 도시가 그 사람 중심의 교통 체계 수립하는데 끌고 가게끔 미래를 비전해줘야 되는 건데, 무조건 완공을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쉽게 결정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금 더 정확하고 중요한 결정 구조 속에서 합리적인 공론화가 없었다는 것이죠. 형식적인 공론화, 공론조사, 공론화, 여러 가지 시민 참여적 의사 결정 속 시스템을 갖고 다양한 토론과 의견을 들은 다음에 정말 필요하다고 했을 때 딱 결정해서 그럼 10년 걸리든 20년 걸리든가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라고 방안을 내놔야 되는 건데,
우선 자기가 임기 때 착공을 해야 되고 임기 때 완공을 해야 되고 이런 강박관념 때문에 졸속 행정이 오기 때문에 지금 임기가 바뀔 때마다 그 행정에 대한 일관성이 부족하게 되는 것은 원인이 거기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아무튼 이 문제는 좀 조속히 결정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맥락에서 일부에서는 이미 결론이 난 도시철도 2호선을 다시 또 원점에서 재검토하자 이런 부분들은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행정적 낭비다, 또 적발전을 가로막는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이명길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좀 전에 이제 변은섭 대표님이 말씀하신 이제 사실상 그 2호선에 대해서 일단 필요할 것인가에 대해 먼저 논의를 했어야 되는데 하는 이야기는 맞습니다. 당시 이제 우선 이 부분에 잠시 말씀드리면 2002년도 이전부터 90년도부터 해서 1호선부터 5호선까지 계획이 나왔죠. 그 당시에는 계획 위주고 도시 성장 위주가 되고 그 10년이 지나서 이제 2000년 정도 이제 되니까 그 중간에 사실상 좀 변화가 많았습니다. 노선이 이제 5개에서 4개로 줄었다가 3개로 줄어 노선이 그 순환형이 됐다가 직선형으로 됐는데 2002년도부터 그때 이제 저도 이제 자문위원을 하면서 그 시에 이제 이야기를 했죠. 2호선이 필요한데 그러면 어느 정도 규모의 어느 정도 배차 간격의 어느 정도 예산을 가지고 그것을 해야 되는가. 그럼 이 필요에 대해서 그럼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일단 설득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때도 당시에 2호선 발표할 때부터 적자 문제 이야기 나왔어요. 많이 이제 우리 변은섭 대표님이나 김순은 교수님 같은 분들이 나서가지고 잘해보자고 그런 걸 말씀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시에서는 사실상 그때부터 전문가들도 조금 이제 좀 배제되다는 느낌 많이 받았습니다. 그것이 이제 현재까지 흘러왔기 때문에 지금 또 16년 전의 문제를 현재도 똑같이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결국에는 이 광주시 자체의 그 여러 가지 경쟁 자체를 소모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네. 우리 스스로가 그런 이제 피해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러한 이제 논란에 있어서도 다양한 이제 행정 일관성, 특히 이번 민선 7개 시장님은 중앙무대에서 큰 굵직굵직한 사업도 많이 결정해 보시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만큼은 더 이상 논란이 없도록 별도 2호선뿐만 다른 문제도 많이 있죠. 특히 별도 2호선에 관련된 논란은 최종적으로 좀 논란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를 좀 지어 주었으면 하는 좀 바람입니다. 예. 오늘 저희가 이제 90분 동안 도시철도 2호선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를 했는데요. 뭐 많이 얘기를 하지도 못했는데 벌써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순우 교수님 하실 말씀이 많으신 것 같은데 짧게 좀 해주시죠. 네. 행정 일관성, 이미 결론 난 일 이런 말씀 들으시는데 아까도 나왔지만은 누가 결정했느냐죠. 원점에서부터 시작해놓고 결정을 했느냐, 정해놓고 그걸 갖고 물었느냐, 이런 것인데 대부분 이때까지의 찬성을 하셨던 분들은 이해관계가 걸린 분들입니다. 토건 계통에 있는 분들, 내지는 토건 계통에서 나팔수가 있는 일부 지역 언론, 또 위에서 시키면 따라가는 이제 그 일부 그 소위 영혼 없다고 하는 공무원들, 이런 분들이 이때까지 계속 이끌어 왔었고요. 근데 시민들은 그동안에 뭐 하고 있어 이제 와서 떠드냐? 시민들한테 잘 알리지도 않았어요. 아까 임 교수님 저도 뭐 의견을 냈던 광주에 도시철도 2호선 갖고 저한테 물어본 적도 없고 뉴스가 돼가지고 이렇게 된 적도 없는데, 행정의 일관성이라는 것은 잘된 행정을 그대로 집행해 나간 게 일관성이지. 이건 도시철도는 광주의 도시철도는 1호선뿐만 아니라 2호선도 4대강입니다. 4대강 우리가 지금 다 알죠. 이명박 정권 때 5년을 그렇게 해가지고 이 나라를 엎어버렸는데 23조라는 돈을 쓰고도 지금 누가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 없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이고 1호선이고 이렇게 가고 나서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은 4대강을 그때 행정의 일관성을 벗어서 이거 중재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많았는데도 이게 많은 사람들이 입을 다물었거든요. 엊그제 나오대요. 용역을 사람들한테 저 사람이 시끄럽게 떠들고 나오고 있는 전문가면은 그 사람 용역 검토해봐. 입 다물고 또 어떻게 하면 입 다물고. 자, 광주가 시민의 입장에서 진정하게 광주의 미래 살림을 걱정할 단계에서 결정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지금 눈치나 보다가 뭐 이렇게 가다가 보면은 이건 나중에 이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리고 나서 광주는 도시 부도가 난다. 시민들은 부도라면 잘 모르겠죠. IMF를 광주시가 겪게 될 거라고요. 네. 모든 삶을 거기다 다 퍼부어가지고 별 필요도 없는 교통 문제다가. 예. 이명길 원장님 마무리 말씀 해주시죠. 네.
도시철도 1호선뿐만 2호선에 대해서 광주시 사회에서 논의된 지 벌써 16년이 되어 있고요. 그동안 이 논란이 좀 더 추진력 있게 시에서 잘 우리 광주 시민들을 이끌었으면은 이미 건설해서 타고 있을지도 모를 시간이 되겠죠. 그렇지만 오늘 또 이 토론회에서 도시철도 2호선에 대해서 우리가 또 토의를 하고 있지만은 이번 바뀐 시장님만큼만은 더 이상 광주시 사회에서 서로가 피해를 보는 그 같은 논란을 이제 종집으로 찍고 새로운 시대 광주에서 앞으로 이제 할 일이 상당히 이제 많이 있고요. 저희 전문가들도 많은 토론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시에서도 좀 더 민원에 대해서는 좀 더 공개적으로 이해를 못할 분들이 많이 계시면 이 토론회를 거쳐서 좀 더 이해를 시키면서 광주시의 행정을 이끌어놔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면서 도시철도 2호선은 결국 이 적자 문제 어느 정도 우리가 무시를 못하겠지만 이것을 적자를 흑자로 바꿀 수 있는 행정 또 그와 같은 대중교통 체계 외국의 좋은 시스템은 우리가 충분히 우리 것을 만들면서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와 같은 시의 행정을 하면서 이 모든 행정에 우리 광주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보다 더 좋은 광주, 즉 이번 시장님 모토인 광주 대한민국 중심에서 이와 같은 형태로 나갔으면 더 이상의 바람이 없겠습니다. 네, 이어서 변원섭 본부장님 마무리 말씀 해주시죠. 네. 먼저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방송에 감사드리고요. 16년 전에 계획했던 것들은 미래하고 수치에 대한 적용한다면 맞지 않다고 보는 시스템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 다음에 10% 시민을 위해서 90% 시민이 희생해야 한다는 현재에 대한 교통체계가 2호선이 지금 설계되어 있습니다. 미래지향적이지 못하고 효율성이지 못하고 또한 경제성이도 못하고 편의성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신고리 5, 6호기처럼 공론조사를 통해서 시민들의 합의를 거쳤으면 쓰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과거에 어떠한 결정을 했던 16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간에 잘못된 것은 과감히 버리고 현재의 이치와 현재의 우리 광주광역시에 대한 문화, 재정 이런 것들을 잘 비교해서 미래지향적이 된다고 봅니다. 미래가 있는 광주가 가야만이 광주 시민의 삶이 높아진다고 봅니다. 또한 이 결정은 시장이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시의원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4년 동안 아니면 8년 동안 임기 끝나버리고 가버리면 그만입니다. 나머지 책임은 모든 광주 시민이 안고 가게 됩니다. 이런 광주 시민의 행복의 삶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번에 이용섭 시장이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미래지향적이고 정말로 효율성이고 경제성이고 편의성 있는 교통체계 수립이 될 수 있도록 저는 최대한 힘써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보영 교수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광주에 과연 가장 광주 발전을 위하고 시민들의 행복한 교통을 위한 대안이 무엇인가? 이 논란은 4년 전에도 똑같이 있었고 오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날 사회에서 교통이라는 것이 의, 식, 주, 교 하는 것처럼 교통이 시민들의 생활의 기반이면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면 광주 교통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첫째는 승용차 친화적인 도시와 도로망 확충으로 풀 것인가? 두 번째는 버스 중심의 대중교통으로 풀 것인가? 세 번째는 지하철 간선과 버스 지원 교통의 대중교통으로 풀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효율적이면서도 또 시민들한테 행복을 주고 또 형평성이 있는 것인데 그러면 과연 앞으로도 어떤 과정이나 단계나 절차가 있었을 때 그것을 답습하지 않을 것인가? 저는 그게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광주를 위한 또 광주만을 위한 광주에 의한 광주형의 도시철도 사업은 과연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다 같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오늘 좋은 결론이 나기를 바랍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 집중 토론에서는 2호선 건설을 놓고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대중교통의 중요한 한 축이라 할 수 있는 도시철도 2호선 여러 가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관점에서 그리고
도시 발전이라는 미래 지향적 관점에서 조속히 마무리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네,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고요. 그래서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